송중기 송혜교 씨의 이혼 소식이 어제 아침부터 시작이 돼서 오늘까지 이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결혼 발표만큼이나 이혼 소식 역시 좀 파장이 크네요. 그래 이제 산이 높으면 골도 기분 같습니다. 그 사실 이 두 사람이 처음에 이제 송중기 씨하고 이성희 씨는 그 팬이 사실 정준기 씨가 편이었거든요. 2014년에 처음 만나가지고 그 2016년에 태양의 보회에 촬영을 하면서 두 사람이 가까워졌다가 그동안에 여러가지 어떤 그열애설이 있었는데 두 사람 사실은 부인을 해왔었죠. 그러다 갑자기 2017년 7월에 이 결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국내 톱스타들은 물론이거니와 중국의 유명한 톱스타 장치 씨까지 와서 중국에서는 들어온 을 띄워가지고 저것을 아주 그냥 실시간대로 중계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중국을 포함한 많은 아시아권에 있었어 의 팬들의 관심이 아주 높았었는데요. 그 이후에 특히 이제 중국 매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송혜교 씨가 결혼 반지를 깼냐 안 깼냐 인스타그램에 어떤 내용이 올라와 냔 오르냐 이런 여러가지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로 이제 결별설을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 결별설이 이제 사실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많은 사람들이 바랐는데요. 이번 이혼 소식이 밝혀지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아시아를 그 충격에 몰라는 그런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톱스타이다 보니 결혼식만큼은 좀 일반인과 다르게 호화스럽게 할 수 있겠지만 이혼 과정은 일반인과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품이 합의 이혼이 아닌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예정이라는 점에서 여러가지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혼을 하기 위한 과정될 방법들, 어떤 절차가 있으니까 크게는 협의회원과 재판상에 한두 가지가 있는데 내판상의 온에는 조정이 언니가 그 판결의 이안이 온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조정예언은 당사자들의 입장에 극명하게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경우 일단 조정기를 먼저 진행해서 조정 절차를 통해 했었다. 재판상 화해를 통해서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레이즈 판결은 이런 의사일치나 이런 합의가 어려운 병을 재판장이 이제 판결로서 이혼을 해주는 경우를 말하는데 일반인이 아닌 이미 나 이제 재벌 가칭에서 요즘에 조정위원회 많이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협의안 절차는 당사자들 2번 정도는 가장 법원에 직접 출석해서 일반인과 함께 그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를 확인을 직접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변호사가 이 절차를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인데 이 조정 절차는 불가피하게 당사자가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변호사들이 참석해서 그 의사를 확인해주고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들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조정이 유명인이나 이런 유명한 탑스타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 거친 게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위자료 재산 분할의 의견이 컸다면 바로 소송이라고 하죠. 이혼 소장을 제출했으나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의견이 큰 상황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정 절차를 원만하게 합의하겠다라는 의사를 조정위원 신청서로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가 궁금한데 일단 조정 과정에서는 약간의 의견차가 있을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의견차가 있을 때는 어떻게 조정을 하게 되는 거고 또 만약에 소송으로 조정을 하다가 소송으로 가기도 하는 겁니까? 협상을 하다가 예를 들면 금액에 대해서 1억과 2억이 차이라고 한다면 서로 협상 과정에서 적절하게 조절해서 1억 5천으로 마칠 수 있다. 그럼 합의로 완료가 되고 그날로서 조정위원이 성립되면 그날 이용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반복할 수 없는 효력을 가지는 것인데 만약에 1억과
2억의 차이에서 양쪽이 팽팽하게 입장의 차이가 너무 커서 이건 도저히 협의할 수가 없고, 그럼 재판장이 실제로 판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혼 조정은 불성립되고 소송 절차로 이관시킨다고 하거든요. 조정이 불성이 되면 소송 절차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소송이 진행이 되고 조정기입이 아니라 변론기일을 해서 변호사들이 양쪽에서 공방을 해서 실제로 이 재판에서 쟁점이 된 모양 유권이 쟁점이 될 수도 있고요. 재산 분할이 쟁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 공방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판결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 과정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진급의 이혼 사유가 명확하게 좀 알려주지 않다 보니까 두 사람이 내놓은 공식 반응을 토대로 좀 여러 가지 좀 추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이 차이가 미묘한 차이가 있긴 합니다. 이제 지금 성공계 씨 같은 경우는 자기 그 두 사람 사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는 것을 따져가면서 근데 나 비난하는 것을 별로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원만하게 마무리 갔다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송일씨 측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있어서 그 성격 차이가 있어서 이것이 두 사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극복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까 이제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원구 조정 신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상대에 있어서 귀책 사유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기금이 연 소송을 낸 측이 바로 정용희 씨 쪽이거든요. 초정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소송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이혼 사유가 공개가 되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개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떤 한 측이 좀 그대 매질 있게 되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이 두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 드라마 최악의에서는 드라마의 그 차원에서는 그 슈퍼스타 아닙니까 내렸는데 이런 거 지금 현재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본인들이 이런 소송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드라마에도 그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리스크가 될 수가 있는 이 상황에서 상당히 예외적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변명하게 이혼 절차 마무리가 잘 됐으면 합니다. 두 사람 간의 이혼, 어떤 절차는 조정이 지금 단계에 들어갔다고 알려주고 있는데 이거 말고 지금 송중기 씨 측이 나 또 이번 사건 리얼로 되면서 본의 아는 연루되면서 박보검 씨까지 법적 대응 얘기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문제로 인한 것인데 이 지금 이혼에 대한 기사가 뜨자마자 그 이혼 사유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는 각종의 루머나 사실들이 광범위하게 인터넷상으로 또는 개인 SNS를 통해서 유포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일부를 받아봤을 정도이면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만큼 그 이혼 사유에 대해서 갖가지 지금 처리 굉장히 난무하고 있고 이 설 중에는 또 제3자가 개입이 되어 있어서 어느 제3자는 사실무근이다. 강력하게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최초 유포자를 찾아서 법적으로 형사고소로 하겠다. 실제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만큼 큰 책임을 업무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 처벌을 더해져서 민사상 배상죄기까지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최초 유포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대응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다수 유포자 도법적 이제 웃김을 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광범위하게 유포된 다가와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어떤 특정한 게시판에 올린다거나 모 커뮤니티에 올린다거나 이런 식의 행동 모두 파고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중간이
유포자의 개념은 어디까지 이렇게 파나요? 보고 사실은 우리 법에서는 그 중간 유포자의 단계를 규정하지 않았고요. 소문날 가능성이라는 법리가 존재합니다. 공연성 전파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소문날 가능성은 제가 앵커님한 한 번만 전달하도 에어컨님이 소문을 가능성만 있으면 저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중간 유포자, 최종 유포자, 중간 전달책 최초 유포자 사실 모두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법체계입니다. 이를테면 답게 싫었는데 억지로 받았다, 이런 입장이 나타나서 전달하지만 않은 건 처벌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아서 이것을 소문내지만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소문낼 가능성이 우리 법은 주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두시고, 저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은, 특히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수십 건 하루 만에 수십 건이 좀 이른바 불법 사설 정보지가 돌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누가 만든 겁니까? 그래서 이제 길러시라 그렇게 얘기해요. 일본어에서 이제 뿌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유래가 된 것인데, 사실 이것이 이제 과거의 그 주식시장이 상당히 활발하던 거 2000년대 초기 같은 경우에 이것이 증거를 중신문에서는 소위 액에서 카더라 통신이죠. 정확하게 이제 그 어떤 사실 일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것인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메일이라든가 이제 SNS를 통해가지고 훨씬 더 이전보다는 광범위하게 이제 이루어지고요. 그것이 이제 전파를 하는 여러가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히 이런 고지라시의 영향력도 훨씬 더 커지고, 주로 이제 심지어 또는 카카오라던가 이런 쪽에서 받은 걸 형태로 돌아다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어떻게 됐다라고 하더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목을 끌기 위해서 거짓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또는 누군가를 공기에 몰아넣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생산되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처음부터 전문적으로 눈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집단들도 있고요. 일단 이러이러한 그 어떤 찌라시에 노출된 이번 같은 경우에 종종 기시, 송혜교 시박 부분 지점부터 포함을 해가지고 이런 분들은 상당히 정신적으로 극심한 어떤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언어 말씀하신 대로 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벌을 한다면 어떤 좀 혐의 들 어떤 점에 주목해 수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비간 이것을 만든 최초의 경위자, 이것을 대량으로 유포한 경위를 이제 수사 과정에서 파악해서 최초 가자. 그리고 그 다음 남게 유포자를 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 유포의 목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방의 목적이 있었을 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으로 있는지 아니면 영업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었는지 이런 것들도 양형해서 그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서 그것도 수사를 할 것이고요. 예전에 방송국의 모피디아 연예인을 불면서 를 조작해서 유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찾아갔더니 모자가 분도 있었고 모기자 분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그분들이야 그냥 호기심에 들은 말을 전달했을 뿐이다라고. 하지만 그게 조직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보내서 많은 피해를 야기했었고요. 근데 우리 법원에서도 지금 실무상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양형과 소크 피해 배상금에 대한 극이 주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초 유포하고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허위 사실을 양산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가중된 처벌과 손해배상금이 지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사설 정보 시도 돈 주고 팔회해서 기업적 목적으로
영업상 이이득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배상금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송중기 씨 측에서도 이혼, 사 어떤 발표 이후 즉각적으로 즉 루머나 이런 부분에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최근의 경향을 보면 연예인들이 선천 없다. 이런 입장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분위기고 어떻습니까? 일반 명예훼손 같이 비교했을 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좀 더 처벌이 더 큰 건가요? 이제 일반명의 개선 같은 경우는 형법 307조에 의해서 이제 재발하는데요. 이게 이제 뭐 진실은 이 아니냐는 그윽하고 도상관이 없습니다. 진실을 만약에 적실했을 때는 이은희의 증액이라든가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거의 사실을 만약에 이제 6번 해가지고 단순 명예훼손을 하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에 착장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